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이준석 신당의 힘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특정 지역의 어떤 중진 의원들 두고 비만 고양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정말 무리하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낙엽 줍기 신당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선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합 집산을 하는 것은 의미를 찾는 선거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제일 빠른 신당은 비명계 신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당의 미래에 있어서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뭐 2, 3% 당락으로 이제 결과가 정해지는데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 우리 당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에는 저는 뭐 한 4, 50석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준석, 유승민 못 뽑으면 국민의힘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 4, 50석이 날아간다는 표현.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항상 모든 지역구마다 박빙승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당으로서 설 변호사께서는 이 하태경 의원의 분석 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폄하를 하고 있어요. 예측되는 바람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남을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한 2주 넘게 계속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련한 뉴스만을 보고 주된 뉴스로 지금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항상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준석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이게 참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다음 뭐 할까? 누구 만날까? 누구 만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누구 만나? 이런 해석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이준석 대표의 특히나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12월 달 기다리고 있잖아요. 12월 27일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뭘 할 것인가. 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가장 또 12월 27일이 참 이게 뉴스가 터져 나오는 날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기존에는 어찌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신당, 제3지대의 신당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변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어떠한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정치적인 힘이 충분히 발휘가 될 것이고 저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본인 개인기로 어쨌든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게 국민의힘 내부든 민주당이든 좀 곤혹스럽다 이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좀 회자가 됐던 내용 중에 바로 하태경 의원 얘기 말고 김근식 교수님 이 얘기요. 최근에 오히려 이준석, 홍준표 연대설도 나왔었는데 비슷하게 쓴소리를 하고 있던 홍준표 시장조차도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 불지 않을 거라는 표현은 예전에 자민련, 친박연대 때와 정치 환경이 다르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모두가기로 쓴소리를 하지만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비슷한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만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은 굉장히 탁월한 내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떠들고 다니긴 합니다만 신당의 실체가요. 사실 그냥 뜬구름 잡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박원석 의원을 직접 거론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정의당 출신의 우리 박원석 전 의원도 만나고 중간에 있는 제3지대 이른바 정치개혁, 정당개혁,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고 하는 제3지대론을 이야기하는 금태섭 의원도 만나고 도대체 이준석이 띄우려는 신당이 무엇인지는 제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인도 몰라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준석 신당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정체성에 대한 노선에 대한 그리고 그 당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데 안보관은 어떻고 경제관은 어떻고 노동은 어떻고 복지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주말에 그 천하용은 4명 모여 있어도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논란만 조금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천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요.
한국 정치에서 새롭게 신당을 꾸려서 신당이 의미 있는 파괴를 가지려면요. 그렇게 언론에 대고 나와서 계속 기사거리만 하면서 자기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식의 신당로만 띄워서는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2015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사실은 힘을 가졌던 게 이유가 있고 자민련에 당시 JP가 나와서 대구의 TK 민정당계랑 같이 했던 것도 힘이 있었던 건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김근식 교수께서 경험을 직접 하셔서 아시는 그럼요. 겁니까? 한국 정치가 아무리 변화하고 엉망이 됐다 해도요. 예.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보면 다 알겠습니다만 탈당 날짜가 아니라 신당 날짜를 정해놓고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에는 이미 혁신위원회에서 와가지고 끌어안고 있는데 끌어안는 걸 지금 안간힘을 쓰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의 동력 자체가 갈수록 저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러 이 전 대표 측 혹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의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좀 종합해서 여러 논평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